있잖아,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닭들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봐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네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제발 나를 길들여줘.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난 너를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물론 그래. 그럼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게 있지.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너는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다. 민지서빈이 잘 듣고 있지? 자, 이제 남은 이야기는 조종사인 나와 어린 왕자의 이별 이야기야. 사실은 쌤도 어렸을 때 읽어보고 이번에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 읽어본 거거든? 어린 왕자를. 근데 이 마지막 이별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슬퍼서 읽다가 좀 울었어. 말했었지? 쌤 울보라고? 아마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읽으니까 조종사인 나의 마음이 더 잘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니들한테 이 어린 왕자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잘 읽어야겠다고 욕심이 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마지막 이별 장면이었어. 그랬는데 니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그거는 니들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어린이일 때 읽고 그리고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된 후에 다시 읽으면서 느끼게 될 감회, 그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주는 감동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가장 큰 보물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됐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만 읽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어린 왕자의 시간을 맞춰야 할 것 같아. 아쉽지만 그 전에 알아둬야 할 사실만 간단히 말하면 여우와 헤어진 어린 왕자는 별에 두고 온 장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어떤 행동을 하게 돼. 그리고 조종사인 나는 비행기 수리에 성공해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돼. 자, 그럼 어린 왕자의 마지막 장 읽는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천천히 넘어졌다. 모래밭이라 소리조차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6해 전의 일이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겐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했다. 이제는 슬픔이 다소 가라앉았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 뜰 무렵에 보니 그의 몸뚱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무거운 몸뚱이가 아니었는지. 그래서 나는 밤마다 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별들은 5억 개의 방울과 같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부리망에 나는 잊어버리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걸 양에게 씌워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린 건 아닐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덮개 밑에 잘 넣어두고 양을 단단히 감시할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은 조용히 웃는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쩌다 방심을 할지도 몰라. 그럼 끝장이야. 하루 저녁 유리 덮개를 잊어버리거나 밤중에 양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한다. 이것은 크나큰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나 나에게나 알지 못하는 어떤 양이 알지 못할 어디에선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지고마니.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어른도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면의 풍경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이걸 다시 한번 그렸다. 어린 왕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바로 별 아래에서 잠시 기다리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가 웃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잘 알 것이다.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다지도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편지를 보내달라. 그 애가 돌아왔노라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여기까지야. 아쉬운 마음에 샘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보면 읽으면서 샘이 어린 왕자의 여우 같다는 생각을 했다. 민지랑 서빈이는 어린 왕자고. 왜냐면 매번 정해진 시간에 서둘러 수업을 마치고 또 다른 집으로 또 다른 아이를 가르치러 가야 되는 쌤하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딴 얘기하고 또 잘 아는 문제도 괜히 모르는 척 틀린 답 쓰고 천천히 풀고 그러던 민지한테, 그리고 쌤이 집에 가면 문 앞까지 나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수줍어서 엄마 옆구리에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 또 오빠랑 수업 끝나고 엄마랑 상담할 때면 같이 앉아서 괜히 아는 척 끼어들고 그러던 서빈이한테 쌤이 길들여졌던 것 같거든. 지난 겨울부터 여름까지 6달 동안. 그래서 쌤은 요즘도 라디오에서 학습지 광고가 나오거나 가끔씩 창밖으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면 여우가 밀밭을 스치는 바람에 어린 왕자를 떠올리는 것처럼 민지랑 서빈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럴 때면 어느새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나도 모르게. 못 봐서 아쉽지만 아쉬움보다 그런 추억을, 또 그런 연상을 심어준 니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더 커. 자, 이제 인사해야 될 시간인데 쌤이 다시 올 거야. 어린 왕자랑 닮은 책을 들고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안녕. 지금까지 황현산 선생님께서 번역하시고 열린 책들에서 출간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어쩌면 어느 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를 황현산 선생님, 생텍쥐베리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청취해주신 독자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화부터는 공손한 존댓말로 다시 찾아뵐게요. 숙면하세요.